자, 여러분, 민생의 복 소비 쿠폰, 과연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10만 원이라도 더 받고 똑똑하게 쓸 수 있는지 지금 바로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해당 내용이 나에게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민생의 복 소비 쿠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소식이라 신청 시작과 동시에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쿠폰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의미일 텐데요. 하지만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민생의 복 소비 쿠폰은 단순히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을 받는 것을 넘어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의미 있는 지원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민생의 복 소비 쿠폰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지급액이 얼마인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은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 쿠폰을 통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소비 패턴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신용카드 신청이 유리할 수도 있고 지역사랑 상품권이 더 큰 이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15만 원을 받더라도 어떤 카드를 쓰느냐에 따라 추가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혜택을 챙겨서 실질적으로는 15만 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주변에 아직 이 소식을 모르는 분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헤매는 가족, 친구, 지인들이 있다면 오늘 제 영상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면 작은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민생의 복 소비 쿠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여러분의 지갑을 더욱 두둑하게 만들어줄 핵심 정보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 잠시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민생의 복 소비 쿠폰은 여러분의 소득 수준과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최소 15만 원부터 최대 58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금액이 정해지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쿠폰은 총 2단계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기본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차상위 한부모 가족분들은 30만 원을, 그리고 기초 수급자분들은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역에 따른 추가 지급도 중요한데요. 만약 여러분이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1인당 3만 원이 더해져 총 18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살고 계신 김철수 씨는 기본 15만 원에 3만 원이 추가되어 총 18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총 2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강원도 삼척시에 살고 계신 박영희 씨가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한다면 기본 15만 원에 비수도권 추가 3만 원, 그리고 농어촌 추가 5만 원까지 더해져 총 2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본인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되는지는 정부 공식 홈페이지나 관련 뉴스를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단계는 추가 지급인데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즉, 건강보험료 상위 10%는 1차 지급액인 15만 원만 받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1차 지급액에 10만 원이 더해져 총 2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각 계층별로 최종적으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 국민은 1차 15만 원에 2차 10만 원이 더해져 총 25만 원을 받습니다.
차상위 및 한부모 가족은 1차 30만원에 2차 10만원이 더해져 총 40만원을 받습니다. 기초수급자는 1차 40만원에 2차 10만원이 더해져 총 50만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기초수급자이면서 동시에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심지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면 1차에서 기본 40만원에 비수도권 3만원, 농어촌 5만원으로 48만원을 받게 되고 여기에 2차 추가 10만원이 더해져 총 58만원이라는 쏠쏠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해남군에 사는 기초수급자 최미영 씨는 기본 50만원에 비수도권 추가 3만원, 농어촌 추가 5만원이 더해져 총 58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최대한의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쿠폰을 얼마 받는지 알았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받으나 마나 한돈이 될 수도 있으니 사용처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은 바로 사용기한입니다. 민생의 복 소비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전액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미사용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되니 절대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29일에 5만원이 남아있는 걸 확인했다면 그날 바로 사용하셔야 하는 거죠. 다음 날이 되면 사라지니까요. 사용 지역도 제한이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만약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신다면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에 사는 분은 부산 내에서만 쓸 수 있고 경상남도 창원시에 사는 분은 창원시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분은 경기도 내 특정시 또는 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쿠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니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용 가능 업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셨다면 해당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보통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소상공인 가게들이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죠.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받으셨다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지역 사랑 상품권 가맹점과 비슷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생의 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에는 별도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니 가게 방문 전에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 사용 가능 업종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약국, 의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작은 빵집이나 개인 카페 혹은 프랜차이즈 치킨집 등에서 결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니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주변에 유사 업종이 없는 면 단위의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용 불가 업종은 어디일까요?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쿠폰의 목적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프랜차이즈 직영점, 그리고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에서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유흥사행 업종, 황금성 업종, 조세 및 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업 등에서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배달앱의 경우 앱 내에서 직접 결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배달앱에 등록된 가맹점이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배달 기사에게 직접 카드나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사용 전에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민생의 복 소비 쿠폰을 어떻게 신청해야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방식과 신청 방법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선택 가능한 지급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혜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ARS가 있습니다. 이 중 ARS 전화 신청이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카드사 대표 번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하며 정확한 번호로 신청하세요. 그럼 각각의 방식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카드사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시던 카드의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 청구 할인 등을 민생의 복 소비 쿠폰 사용에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지혜 씨는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매월 식당에서 5% 할인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민생의 복 소비 쿠폰을 카드로 받고 식당에서 사용하자 5% 할인이 추가로 적용되어 총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쿠폰 금액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특히 체크카드의 경우 소득 공제율이 신용카드 15%보다 높은 30%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체크카드 신청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동네 작은 매장에서 사용 시 유리한 카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 딥스토어 카드나 KB국민 우리 동네 체크카드처럼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 할인 혜택이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소비 쿠폰 사용 시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평소 자주 가는 동네 가게들이 있다면 해당 가게에서 할인되는 카드와 연계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또한 특정 가맹점에서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무실적 신용카드나 음식점, 카페 할인 카드를 사용한다면 소비 쿠폰 사용 시에도 추가적인 할인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만 원 이상 외식을 하는 이민준 씨는 외식 할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로 민생의 복 소비 쿠폰을 받아 외식비에 사용했고 쿠폰 금액 외에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계획이 있는 분들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방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역화폐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교환이나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카드사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가는 박서준 씨는 서울 지역화폐로 받았다면 잔액을 모두 소진해야 했지만 신용카드로 받았기 때문에 부산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후 남은 금액을 부산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6월 18일 이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한 경우에는 추가로 3만 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물론 지역사랑 상품권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지역화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서울 배달 플러스 당겨요 앱을 통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결제 시 2만 원 이상 3회 주문하면 1만 원을 환급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울 지역화폐를 자주 사용하고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많이 주문한다면 이러한 추가 혜택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화폐 관련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신용 체크카드 혜택과 비교하여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생의 복 소비 쿠폰 아직 신청하지 못했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줄 알았는데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지원 대상에 대한 소식이 있으니 혹시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가장 먼저 희소식은 바로 신생아에 대한 지원입니다. 민생의 복 소비 쿠폰 지급 기준일은 6월 18일이었지만 6월 18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도 9월 12일 이전에 출생 신고를 완료한다면 소비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5일에 태어난 아기가 8월 20일에 출생 신고를 마쳤다면 이 아기에게도 민생의 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는 거죠. 새로 가족이 된 아기도 소중한 국민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최근 출산한 가정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으니 작은 정보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변경된 분들도 주목해 주세요. 쿠폰 신청 시점에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었지만 이후에 자격이 변경되어 기초수급자가 되신 분들도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면 변경된 자격에 맞춰 소비 쿠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에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었지만 7월에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김영수 씨는 신청 기간 내에 변경된 자격을 신고하여 기초수급자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귀국자 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다가 최근에 국내로 귀국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분들도 신고 절차를 거치면 소비 쿠폰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와 국내 정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6월 말에 귀국하여 7월 초에 주민등록을 마친 최은경 씨는 해당 절차를 통해 소비 쿠폰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정부는 다양한 상황에 놓인 국민들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위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밟으시도록 독려해 주세요. 소중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민생의 복 소비 쿠폰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급 금액부터 사용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청 방법까지 말이죠. 이 쿠폰은 단순히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핵심은 여러분의 거주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 혜택을 먼저 꼼꼼히 확인해보고 그 다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혜택과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특정 카드사의 추가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이 지역 화폐의 추가 환급 혜택보다 더 크다면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고, 반대로 지역 화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압도적이라면 지역 화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을 배달앱으로 소비하는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 배달 플러스 당겨요 앱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화폐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배달앱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대형 마트가 아닌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며 특정 신용카드의 마트 할인 혜택이 크다면 신용카드가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이번 민생의 복 소비 쿠폰이 여러분의 생활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